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시청자 댓글에 답변을 하는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위주로만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소통하면서 또 끈끈한 정을 쌓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재 측면에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예전에도 좀 했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 제일 힘든 게 소재입니다. 소재 발굴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글 가지고 하다 보면 좀 이게 좀 편합니다. 소재 발굴 측면에서 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정보들도 댓글 중에 그냥 댓글로 남기에는 아까운 글들을 어떻게 보면 정보 공유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 그 영상을 올렸어요. 저출산 대책이 효과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해가지고 일본의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교수님이 그 쓰신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게 왜 안 되냐, 저출산 대책이 왜 안 먹히냐, 즉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서구권과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의 가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는 안 먹히는 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 이제 달린 댓글입니다. 인땡땡땡님께서 이러셨습니다. 형, 이런 영상 그만 만들고 딴 거 뭐 생산적인 영상 올려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산적인 영상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지가 못해가지고, 하여튼 뭐 능력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생산적인 영상도 좀 다루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제가 일단은 제 방송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는 전혀 다룰 생각이 없고, 정치 외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현재로서 유튜브 시작도 좀 저출산 쪽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신 것도 있고, 저 또한 이쪽이 지금 제일 관심 분야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올리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도 콘텐츠 소재가 고갈이 안 되겠습니까? 아직은 초창기니까 올릴 게 있지만 이제 뭐 고갈도 되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지루해질 때가 아마 조금 지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늘려 나갈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때 가면 말씀하신 그런 생산적인 영상도 뭐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는 조금 이 방향으로 좀 가게 될 것 같다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네요. 어차피 이런 거 백날 떠들어봐야 한국 여자들 마인드 안 바뀔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어차피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10% 초반대 정도가 여성분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한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 그런 위험 경고성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부 여성분들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일부 여성들이 보신다고 해서 그 일부 여성들이 다른 여성분들을 설득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는 일부 여성분들만이라도 좀 어느 정도 다른 여성들한테 물들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 빠르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출산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여성들이라도 좀 구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또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 여자들의 마인드는 저도 포기입니다.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결이 답이고 솔직히 이 나라 답이 없어요. 10년, 20년 뒤만 가도 출산율이 개박살나서 월소득 3분의 2는 세금으로 뜯길 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어쩔 수 없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늦은 것 같고, 제가 전에 한번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인구 피라미드. 지금 어차피 20년 뒤 인구 피라미드까지는 거의 결정이 나 있는 거거든요. 결정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답이 없죠. 그때는 아마 3분의 2? 3분의 2까지 진짜 각오해야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못해도 40% 정도는 진짜
소득의 40%는 세금 나가야 돼요. 그때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할 거고 또 의학 기술이 얼만큼 발전할지 모르죠. 또 그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뭐 120살, 130살 그런 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 보고 뭐 속된 말로 고려장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젊은 세대들이 그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미래가 암울한 거 맞습니다. 이 출산율로는 정말 미래가 암울한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결이 답이다라고 하셨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옵션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되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건데 그 세금을 부담을 한다면 사실 뭐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정말 직면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나라로 이민 가는 것 또한 상당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옵션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미 뭐 결혼을 하셨거나 그리고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미리미리 좀 우리가 나중에 암울한 미래 나중에 엄청난 어떤 세금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땡땡땡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동아시아인들은 출산율이 높은 미국에 가서도 타 인종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2020년 미국의 총 출산율입니다. 어머니의 인종별. 자, 가장 왼쪽, 회색을 볼게요. 올. 전체 평균입니다. 1000명당 1641명이니까 여성 1명당으로 보면 1.63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나오고. 자, 가장 왼쪽이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는 하와이,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섬들인데 2.14가 나옵니다. 2.14. 그리고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데는 히스패닉 1.8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랙, 논 히스패닉, 흑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1.7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평균 오른쪽 보면 여기는 하이트, 백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언, 그리고 알래스카 네이티브, 즉 알래스카랑 그리고 인디언들 여기는 1.51명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가장 낮은 게 바로 아시안 1.38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땡땡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인종별로 이런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이렇게 낮은 거는 즉 여기 물론 아시아인에는 이제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동아시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동아시아 쪽이잖아요. 사실 그것만 떼어 본다면 아마 더 낮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즉 가치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다. 앞에 제가 영상 내용도 사실 그게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씀도 이런 거네요. 단순히 서구권을 참고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즉 서구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인식과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의 가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서구권만 참고해가지고 대책을 내놓는 거는 의미 없다. 그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 내에서의 어머니의 인종별 출산율을 보면 이것도 확인이 크로스 체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맨날 물고 빠는 지상천국 북유럽도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건 함정이고 애초에 출산율이 2.1이 안 되는 국가는 인구 유지가 안 됩니다. 차라리 OECD 출산율 1위인 이스라엘이나 옆나라인 일본을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요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그 가치 인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이 저출산을 먼저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성공한 정책도 있을 거고 실패한 정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산지석을 삼기에 너무나도 좋은 나라다. 그래서 일본의 성공한 정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짜 참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스라엘이 뭐 여러 가지 출산율이 저렇게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여기는 종교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걸 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대립이 있다 보니까 인구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스라엘에서 특히 시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성도 징병을 하잖아요. 징병을 하는데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실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정치권에서도 아마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8군하고 3군하고 3군단이 이제 합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아이는 줄어드는데 남자 혼자서 이 징병을 다 부담한다? 이거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가 같이 공동 복무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논의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아마 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그게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보다는 아마 많은 공감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케이스처럼 일단 임신이라든가 출산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즉 군복무와 관련돼서 면제해주는 요런 거를 제가 볼 때 특히 이스라엘 거 중에서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 뭐 애가 없다 보니까 군 인력 자체가 지금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군사 장비를 고도화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기본적으로 보병이 하는 거거든요. 보병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 즉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정말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